네, 반갑습니다. 마지막 강의입니다, 여러분. 챕터 5인데요. 5대 궁궐 및 유네스코 지정유산은 제가 이 면접책이요. 원래 기본서에 이게 붙어 있는 내용이었어요. 근데 내용이 기본서를 만드는 과정에서 기본서가 늘어나면서 면접을 이제 따로 만든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면접에서 중요한 자원해설 이런 것들은 기본서에 있으니까 기본서를 참조로 하라고 이렇게 많이 적어놨던 것이 이 따로 이제 독립적으로 책을 만들다 보니까 기본서에 있는 내용을 이 면접책에 안 집어넣을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추록으로 여러분 집어넣고, 물론 5대 궁궐이라든지 유네스코 지정유산의 중요한 부분은 앞에 강의에서 했는데 좀 더 중요한 부분을 짚어드리고 여러분들 정리를 할 수 있게 도와드리기 위해서 제가 요 부분을 추록으로 따로 더 만들어서 여러분들 참고하시라고요. 그리고 이게 문화재청 사이트에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문화재청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로 돼 있는데 그거를 클릭 버전을 바꿀 수 있다 그랬죠, 여러분. 제가 그랬잖아요, 모두에 처음에. 그래서 문화재청 사이트에 들어가가지고 상단에 이쪽에 이렇게 사이트가 있으면 이쪽에 오른쪽 위에 가면은 차이니즈, 재패니즈, 잉글리시 이렇게 돼 있는데 내가 일본 관광통역에서 준비하면 재패니즈를 누르면 이 5대 궁궐이라든지 유네스코를 일본어로 설명한 그 문장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이걸 그대로 이제 거의 일본어로 바꿔서 보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장의 일본어 버전, 중국어 버전, 영어 버전으로 다 볼 수 있으니까요. 꼭 그렇게 확인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궁궐의 명칭은 여러분들 알아둬야 돼요. 법궁이 뭐냐, 이궁이 뭐냐. 아주 기본에 충실한 질문이 저는 오히려 좋다라고 생각해요. 그냥 어떤 세세한 지식보다도. 그래서 법궁, 이궁, 행궁은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이 궁궐의 정전하고 정문은 알아둬야 돼요. 편전까지도 알아둬야죠, 사실은. 근데 이 창경궁은 홍화문이고요. 창경궁은 경희궁은 흥화문이에요. 그래서 헷갈리지 마세요. 홍화문 헷갈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헷갈려요, 그렇죠? 저 이 얼굴 내년에 다시 보시려고요? 천만의 말씀이요. 저는 여러분의 합격에서 늘 그렇듯이 연말에 맥주 한잔 합시다. 제가 매년 하고 있잖아요. 작년 같은 경우는 오히려 참석하시는 분들이 또 술값을 내서 또 제가 낼 때도 있었지만 그전에는 어찌됐든 누가 내는 게 중요합니까? 합격에서 연말에 정말 12월 말이잖아요. 발표가 거의 끝나가는 한 해가. 그래서 여러분 뵙기를 제가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흥화문, 홍화문 정확하게 구분하고요. 정문도 알아두십시오. 이 경복궁은요, 여러분 근정전을 알아둬야 돼요. 아까 얘기를 했어요. 경회로도 알아둬야 되고요. 그 다음이 이제 건천궁을 알아둬야죠. 그래서 명성황후가 살아야 되는데 이 세 가지를 알아두고 그 대신에 여러분 세 가지를 알아두는데 나머지는 이제 향원정이라든지 사정전이라든지 그리고 이런 것들은 생각이 나면 얘기하고 생각이 나지 않으면 얘기 안 하겠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세 가지는 꼭 얘기해야죠. 근정전, 경회로, 건천궁. 경복궁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키워드를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했던 건데요. 창덕궁은 인정전, 선정전 알아둬야죠. 그리고 창덕궁의 정문인 도나문은 꼭 알아둬야죠. 5대 궁궐의 정문 중에서 가장 오래된 거. 인정전, 선정전이 청기화 꼭 기억해야 돼요. 후원은 또 당연히 중요하죠. 그 다음이 창경궁인데요. 창경궁이 이제, 성종이 세웠는데, 세종이 태종을 위해 지은 수광궁이 있던 자리에 성종이 세웠어요. 그게 핵심이죠. 정문은 홍화문. 그쵸. 이게 이제 창경원으로 격화되었다가 궁궐로 다시 복원이 됐죠. 덕수궁인데요. 덕수궁은, 제가 아까 서거당만 얘기했었잖아요. 참고해 보면 함령전이 고종의 침전이에요. 이 정관원은요, 특히 정관원, 함령전, 서거당을 알아둬야 돼요. 정관원, 함령전, 서거당인데 커피 매니아인 고종이 이 커피를 마시던 연회 장소, 잔치 장소가 정관원이에요. 정관원. 그 다음에 경희궁은 제가 또 5대 궁궐 중에 굉장히 비중의 정도가 낮다 그랬죠. 그래서 그거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제 세계유산에는 3개가 있어요. 유네스코에. 문화유산, 자연유산, 복합유산이 있는데 복합유산은 문화유산, 자연유산을 합한 거죠. 우리나라에 하나도 복합유산은 지정된 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자연유산으로 지정된 게 제주도 화산섬과 용암동굴이에요. 여러분들 그쪽에 보면은 2007년에 그죠?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석굴암 불국사부터 해가지고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까지를 제가 여기다가 해놨죠. 그래서 이 석굴암은 김대성이 창건했다. 불국사도 김대성이 창건했다. 물론 석굴암은 해공왕 때 완성하고 그렇죠? 불국사도 해공왕 때 완성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정도로 기본적으로 알아두면 되고요. 해인사 장경 판전 대장경을 보관하고 있는 건물인데 이건 조선시대 때 만들고요. 보관하고 있는 대장경은 고려 때 만든 거죠. 그래서 그걸 알아두면 되고 종묘는 위패를 모신 곳이죠. 조선의 왕과 왕비에. 그것을 제사 지내는 거 종묘제례. 거기서 연주하는 음악이 종묘제례악. 창덕궁은 여기 이제 그 태종 때 만들어졌는데 이게 임진왜란 이후에 경복궁이 불탄 다음에 이 법궁으로서 역할을 했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정도로 기본적으로 알아두고 수원화성은 효의 상징이라 그랬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 그냥 참고로 읽어보시라는 거죠. 화성은 정약용이 설계했고 거중기도 사용했고 효사상 그거 참고에 제가 표시해놨죠. 경주 역사 유적지구는 참고를 봐야 돼요. 이렇게 5개 지구로 나뉜다는 거 특징만 알아둬야 돼요. 특징이요. 그렇죠? 그래서 남산지구, 월성지구, 대능원지구, 황룡사지구, 산성지구죠. 그래서 고창, 화순, 강화도, 고인돌 유적도 중요하죠. 화순에 쌍봉사 철검사사 성탑이 있는 거 아시죠? 성탑 팔각 원당형. 화순에는 여러분 그 도곡 온천이 있죠. 그렇죠? 아산의 도곡, 화순의 도곡, 창녕의 부곡 온천 다 비슷한 용어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주도 화산섬과 용암동굴 됐고요. 그 다음에 그 185쪽에 칙화산하고 세계적인 규모의 용암동굴 이런 걸 해놨죠. 그건 한번 읽어보십시오. 됐습니다. 186쪽에 조선 왕릉인데요. 그쵸? 북한에 이제 2기가 있고, 남한에 이제 40개가 그게 이제 등재된 거죠. 그리고 한국의 역사 마을과 하회와 양동, 안동 하회마을하고 양동이죠. 그래서 그 조선시대 때 양반 문화의 대표적인 곳이죠. 그 다음에 남한산성은 도립공원이면서도 지정이 된 거죠. 그래서 그 성을 쌓는 기술을 교류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 그랬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다 한 건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하는 거죠. 한번 읽어보시라는 거죠. 백제 역사 유적지구는 8군데죠. 8군데. 그래서 백제 역사 유적지구가 유네스코 백제 역사 유적지구로 지정된 곳이 아닌 것을 골라라. 그랬을 때 그 8군데를 물어보기도 했죠. 아닌 것을. 이것도 상호 교류 역사를 잘 알 수 있어요. 한국의 산지승원은 탁월한 보편적 기준이 핵심이에요. 탁월한 보편적 기준. 그래서 어떻게 7개의 절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느냐? 탁월한 보편적 기준입니다. 탁월한 보편적 기준. 꼭 기억을 하세요. 그리고 7군데를 외워둬야 됩니다. 특히 그 7군데의 특징을 여러분들 알아둬야 돼요. 특징을. 그래서 좀 뒤에 나오니까 그건 그때 보기로 하고. 유네스코 기록유산도 거기 훈민정음을 시작해가지고 조선 통신사 기록물이 작년에 지정된 거죠. 그래서 훈민정음은, 조선시대 그 목판본 책이죠. 그래서 그 해설을 붙인 거죠. 해설. 훈민정음에 대한 거. 조선왕조실록은 태조부터 철종 때까지죠. 그죠? 진실성이 높다는 게 평가된 거죠. 신빙성이 높고 가짜가 아니라는 거죠.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죠. 실록 편찬할 때 이용되는 자료는요. 191쪽에 춘추관 시정기, 전왕, 앞해왕 제위시 사관들이 작성해둔 사초, 승정원 일기, 일성록 이런 정도는 외워둬야 돼요. 춘추관 시정기, 사초, 승정원 일기, 일성록 이러면 돼요. 조선 왕조 실록의 가치, 세계적인 기록유산 가치는 오랜 세월에 걸친 기록이고 풍부한 내용, 백과사전처럼 만든 실록이에요. 진실성이 높아요. 신빙성이 높아요. 인쇄문화의 전통, 높은 문화 수준, 완전하게 보존되어 있어요. 동아시아 제국과의 관계, 그 명나라, 일본, 중국 이런 나라들과 역사 연구, 관계사 연구의 최고의 자료예요. 직지심체 요절은 금속알자로 인쇄된 책 중에서 가장 오래된 거예요. 원래 정식 명칭은 백운화상 초록 불조 직지심체 요절이죠. 그 다음에 승정원은 조선시대 왕이 비서잖아요. 승정원 일기입니다. 그래서
조선왕조 의궤는 조선의 어떤 국가의 중요 행사 진행 시점에 행사 진행에 관해서 적어 놓은 거죠. 그렇죠?